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결혼 12년 차가 된 아이 한 명 키우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20대와 30대의 시간이 어느덧 훌쩍 지나가 불혹의 나이가 되어보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새삼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 이혼은 그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심한 어른 같지 않은 철부지 같은 그런 분이세요. 결혼 생활 내내 저와 친구분의 며느리와 대놓고 비교를 하시곤 했어요. 내 친구 며느리는 2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 모시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한다던데 너는 꼴랑 이틀에 한 번씩 얼굴 보고 밥 먹는 걸로 퉁치려고 하니? 매번 나랑 밥도 같이 안 먹고 집에 가려고 하고 누가 보면 내가 오기 싫다는 애 억지로 부르는 줄 알겠구나. 그리고 너 엊그제 부부싸움 했다면서? 너는 매일 집에서 놀고 먹는 애가 뭐가 힘들다고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오는 내 아들을 잡기는? 어머님, 저도 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요즘은 저처럼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부업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다툰 건 남편이 술 먹고 연락도 없이 아침 다 돼서 들어와서 싸운 거고요. 아유, 또 지 잘못은 하나도 없고 불쌍한 내 아들 탓만 하지. 아유, 너는 애가 대체 왜 그러니? 응?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먹는 건 당연하고 늦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들들 볶니? 들들 볶기는. 들들 볶은 게 아니고요, 어머님. 아, 됐어, 엄마. 이 사람이 내 핑계 대는 거 뭐 하루 이틀인가?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술 먹고 그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가 참다 뭐라고 한 거잖아. 참, 당신도 뻔뻔하다. 내가 술을 마시면 얼마나 마셨다고 그래. 그럼 거래처 사장님이 한잔 하자고 하는데 그걸 싫다고 해. 그랬어야 됐냐고. 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 술을 마시는 걸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연락은 해주고 술을 마시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랑 있을 때는 내가 설명하려고 해도 듣는 척도 안 하고 쏘아 붙이더니 엄마 앞이라고 착한 척 하는 것 좀 봐. 왜 착한 척을 하고 그래?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시끄러워. 어디서 여자가 남자 말하는데 토를 달기를. 설사 내 아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그건 아내인 네가 내조를 못한 탓 아니니? 매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모든 걸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들에게 저는 요즘 말로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예전으로 치면 액바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하루도 빼먹지 않고 나오는 시어머니의 친구분 며느리와의 비교질. 그걸 10년 넘도록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 친구 며느리는 시댁에 오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아침 차리고 특히나 청소를 그렇게나 깨끗이 해주고 간다고 하더구나. 시험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시부모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고 아주 그냥 이쁨 받을 짓을 골라서 한다는데 너랑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니? 그리고 내 친구 며느리는 애 키우면서도 남자 혼자 벌면 힘들까봐 회사도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맨날 첫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애가 이틀에 한 번 시댁 오는 게 그렇게 힘드니? 어머님, 저 힘들다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 전에 회사 잘 다니고 있었는데 여자는 결혼하면 집에서 살림을 해야 된다고 회사 그만 다니라고 한 건 어머님이셨잖아요. 그러다가 애 생겨서 회사 다니는 게 더 힘들어진 거고요. 저거 봐라, 저거 봐. 말 대꾸 하는 거 보라고. 너 세탁기는 다 돌린 거야? 이불 빨래는 발로 밟아서 해야 때 잘 빠지는 거 알지? 잔소리 그만하고 입열 시간에 일이나 하나 더 해라.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애 키우면서 편하게 살면 감사합니다 하고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빨리빨리 안 할 거야? 내가 내 친구 며느리 얘기만 들으면 부러워서 밤에 잠이 안 온다. 어휴, 어떻게 저런 게 며느리로 들어와 가지고서는.
시어머니 친구분 중 제가 봐도 너무 좋은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누가 봐도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호인이십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괴팍한 성격으로 주변 분들한테 다 늙은 나이에 손절도 당하고 욕을 먹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홀로 된 저희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찾아오시고 도움도 주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바로 오는 그런 착하고 좋은 분이세요. 동네에 상가도 가지고 계셔서 생활이 윤택하시기도 하고 재산도 많다고 알고 있어요. 몇 년 전 친구분의 막내 아들이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서 고민이었는데 맞선으로 바라던 장가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가 3년 전이었는데 막내 아들 장가 간다고 현금으로 4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후 아들 며느리가 2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오는데 워낙 거리가 멀어서 올 때마다 하루씩 자고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 청소를 그렇게나 깨끗하게 하고 아침상 준비를 말끔하게 차린다며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저 소리를 하십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이런 한 푼도 보태주신 게 없고 오히려 저희 친정 쪽에 줄 축의금도 우기고 우겨서 본인이 전부 가져가려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 키운 집이 당연히 결혼할 때 받은 돈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딸은 시집 보내고 손 놓으면 그만이지만 제 아들은 이제부터 그쪽 딸을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의금은 저희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일가 친척이 전부 모인 결혼식장에서 친정 부모님께 손가락질을 하며 따지고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본 친정 식구들의 표정은 아직까지 잊히지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무뚝뚝한 모습이 왜 좋아 보였는지 눈에 뭐가 씌었던 건지 저도 제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저를 동행시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걸음이 느려? 같이 다니면 내가 아주 답답해 죽겠어. 나 다리 불편해서 빨리 못 걷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당신이 조금만 천천히 가주면 안 돼? 이럴 거면 왜 따라온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컨디션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한 사람 끌고 온 사람이 누군데 그래? 당신은 나 다리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래? 아니 결혼하기 전에 다친 다리가 아직까지 아프다는 게 말이 돼? 그거 다 핑계 아니야? 사람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동물인데 어떻게 다친 다리가 10년이 넘도록 안 좋을 수가 있냐고. 당신이 생각해도 심하다는 생각 안 들어? 왜 다리 멀쩡한 척 하면 우리 엄마가 당신도 부려먹을까 봐 그래? 그런 거야?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들 하죠. 사람 많은 쇼핑몰에서 자기 와이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매번 혼자 가버리는 사람.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배려가 없었을지는 안 봐도 뻔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마다 저는 매 순간 멀어져 가는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내가 얼마나 더 당신을 기다려야 해? 그렇게 혼자 다니는 게 좋으면 당신 혼자 가면 되는 거잖아. 왜 계속 나랑 같이 오려고 하는 건데? 남자 혼자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볼썽사나운지 알아? 그러다가 아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어차피 같이 와도 매번 혼자 가버리는데 그게 혼자 오는 거랑 뭐가 다른 건데? 그게 어떻게 같아? 사람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지. 어휴, 내가 진짜 너랑 살면서 얼마나 참고 사는지는 알아? 양심이 있으면 고마운 줄 알면서 살아. 저는 결혼 전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가벼운 접촉사고라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달리거나 빠르게 걸을 때면 다리 쪽에 통증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결혼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다리 때문에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알아도 봤지만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와 남편은 장애 있는 여자랑 결혼했다고 혹여 소문이라도 날까 걱정이 됐었나 봅니다. 너는 우리 동네에서 내 평판이 어떤지 알고는 있니? 근데 거기다
장에 있는 며느리까지 얻었다고 해봐라. 사람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니? 응?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하자 있는 여자랑 결혼했다는 구설수에 올라야 되는 거니? 내가 볼 땐 별 문제 없는 것 같으니까 혹여나 장애 판정 받을 생각 말아라. 장애 판정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니? 사람들이 불쌍하게 쳐다보기밖에 더 하겠어? 여자가 남자 하는 일에 도움을 줄 생각은 못할 망정 본인 편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집안 꼴이 잘 돌아갈 일이 없지. 당신은 그렇게 생각이 없어. 엄마가 장애 판정받으면 애가 학교 가서 어떤 취급 받을지 생각 안 하냐고. 제발 생각 좀 하면서 살자. 생각 좀 하면서. 결혼 초반에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말 저는 믿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저처럼 무시당하고 사는 여자는 없더라고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평양냉면을 좋아하지 않지만 남편이 좋아하기 때문에 매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간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갈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들들 볶고 힘들게 만들거든요. 남편이 자주 가는 냉면집은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라 줄 서서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곳이었고 남편은 근처 거래처에 볼 일이 있다며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겠다며 저더러 줄을 기다리고 전화를 하면 오겠다고 하더군요. 미련하고 바보 같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줄을 서서 기다릴 뿐이었고요. 다음 손님 들어오실게요. 한 분이신가요? 아니요, 한 사람 더 올 거예요. 남편 오면 주문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남편분은 언제쯤 오실까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너무 오래 안 오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아, 곧 올 거예요.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곧 온다던 남편은 1시간이 넘도록 나타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저는 사람 가득한 식당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미련하게 먼저 시켜서 먹으면 되는 걸 왜 그러지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싫었습니다. 손님,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남편분 아직이신가요? 죄송합니다. 근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그냥 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눈치가 보이던지 식당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가 저를 보는 것만 같더군요. 그렇게 1시간 반이나 늦게 온 남편은 왜 이렇게 늦었냐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전화도 안 받고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알아? 왔으면 된 거 아냐.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정신 사나우니까 얼른 주문이나 해. 우여곡절 끝에 냉면 2그릇을 주문해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먹는 속도가 빨라 금세 후루룩 마시듯 냉면 1그릇을 뚝딱 비워버렸어요. 저는 이제 막 먹기 시작해 냉면 그릇의 절반도 못 비운 상태였습니다. 뭐 이렇게 늦게 먹어?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은 마저 먹고 오던지 해. 냉면을 절반도 채 못 먹은 저를 두고 식당을 나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난 식당 사장님의 눈치를 보며 2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렸는데 저 사람은 단 20분도 냉면 먹는 나를 기다려주지를 못하는구나. 저렇게 날 배려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늙어갈 수가 있겠나 싶은 생각과 함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참고 살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런 가정에서 계속해서 크는 건 아이한테도 안 좋을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도 시어머니와 남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할머니와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를요. 이혼을 생각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아이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이혼하겠다고 말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순순히 알겠다고 해줄지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명절날이 되어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였어요. 역시나 이날도 시어머니의 안주거리는 저와 시어머니의 친구분 며느리와의 비교질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달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그런다는데 너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미안하지도 않니? 저도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서 쓰는데 어떻게 용돈을 챙겨드려요, 어머님. 애 키우고 생활비 쓰기에도 부족해요. 형수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봐도 용돈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용돈은 정문이한테 달라고 하셔야죠. 집에서 살림하면서 생활비 받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용돈을 챙겨드려요? 아니, 용돈 문제도 문제지만 얘 지금 말하는 거 들었죠? 한마디를 안 진다니까? 이러니까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안 그래?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10년의 세월이 무색하다는 걸 알게 돼서 그랬을까요?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이 모두 터지듯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배려도 없이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전부 쏟아냈던 것 같아요. 예, 내 친구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시험이 힘들까봐 그렇게나 청소를 반질반질하고 깨끗하게 하고 간다는데 너는 뭐 하니? 올 때마다 설거지 그거 조금 밀린 거 하는 게 그렇게 귀찮고 싫어? 밀린 빨래 하는 게 그렇게 싫어? 집에서 노는 애가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애 키우느라 힘들다는 소리 하지 마라. 누구는 애 안 키워봤냐? 갓난아기 때나 힘들지. 그때만 지나가면 알아서 쑥쑥 크는 게 애들이야. 넌 지금 그 시기도 지났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니? 며느리면 며느리 도리를 좀 제대로 하라는 게 틀린 말이니? 내가 틀렸어.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한번 해보거라. 어머님, 작작 좀 하세요. 뭐 작작? 너 지금 작작이라고 한 거니? 어머님 친구분은 아들분 결혼할 때 집 사라고 4억 보태주셨잖아요. 어머님은 저희 결혼할 때 얼마 보태주셨는데요? 아니, 보태주신 게 있긴 있으세요? 뭐가 있으신데요? 어머님, 저도요. 어머님이 친구분처럼 저희 결혼할 때 4억 보태주셨으면 그깟 청소요? 매일도 하겠어요. 아니,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2천만 원만 보태주셨어도 제가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 저희 결혼할 때 10원 한 장도 안 보태시고 오히려 저희 친정집 축의금까지 전부 뺐다시피 가져가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 된 도리요. 어머님은 그럼 시어머님 도리는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어머님 시중 들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얘가 진짜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니? 너 쫓겨나고 싶어?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매일같이 어머님 얼굴 보는 거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진절머리 나는지 어머님 모르시죠? 어머님은요, 정말 최악의 시어머니예요. 사람 돌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분이라고요. 저 좀 제발 그만 좀 부르세요. 혼자 밥 못 차려 드세요. 설거지 빨리 할 줄 모르세요. 그걸 왜 저한테 시키세요? 저 제 자식 간수하기도 힘들고 벅차요. 애가 지 혼자 큰다고요. 어머님이 저희 애 한 번이라도 돌봐주신 적 있으세요? 제가 급한 일 있어서 부탁드릴 때도 항상 거절하셨잖아요. 그래놓고서 제가 며칠 시댁에 못 올 것 같다고 말하면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해서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다니 어쨌느니 그런 소리만 하시잖아요. 10년 참았으면 저도 오래 참은 거 아니에요? 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댁 식구들의 황당한 표정과 시어머니와 남편의 당황한 얼굴,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등줄기까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저는 말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한번 고삐가 풀리자 저 자신도 멈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시댁에 쏟은 그동안의 저의 시간이 눈물이 날 정도로 아깝고 분하더라고요. 왜 좀 더 일찍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언제부터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말하고 있을 때도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은 제 편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언성을 높이고 말대꾸를 하는 거야?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은 거야, 뭐야? 맞아. 나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빼줬으면 좋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너 진짜 미쳤어?
뭘 하자고? 이혼을 하자고? 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게 지금 명절에 식구들 전부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거리야? 쉬워 보여. 그냥 홧김에 하는 소리로 들려. 그 동안에 쌓여왔던 게 곰따 못해 터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래? 뭐 내가 매번 당신 두고 먼저 가버리는 거? 아니면 빨리 걷는 거? 그것도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먼저 먹고 차에 가 있는 거? 그딴 게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힘들다고 그러는 건데, 당신 혼자 빨리 걸어가서 이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나는 그 하나를 너무 늦게 알아버린 거지. 당신은 매번 사람 많은 쇼핑몰이나 마트에서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확인 안 하고 먼저 가버리기 바빴지. 사람이 10명이 같이 간 것도 아니고 단 둘이 간 건데 정신 차려보니 내가 옆에 없었다고. 그러고서 나랑 애한테 화를 내곤 했지. 기억나? 그럴 거면 혼자 가지. 왜 굳이 나랑 애를 끌고 같이 간 건데? 아니 그거야.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다리 불편한 건 알아? 기억하고 있는 거야. 당신 회사 상사랑 출장 가도 그랬겠어? 전에 상사 모시고 다니느라 힘들다고 별의별 욕을 다 했었잖아. 기억 안 나? 그때도 그랬어? 아니잖아. 왜? 상사니까. 당신은 평생을 함께 하자고 약속하고 결혼한 나를 회사 상사만도 못하게 대하고 있던 거야. 그렇게 욕을 하던 회사 상사만도 못하게 대하고 있던 거라고. 그렇게 비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랑 애 먹여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리고 그거 조금 기다리게 했다고 무슨 이혼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껏 내가 살면서 들어온 이혼 사유 중에 당신이 하는 소리가 제일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금. 당신 기억나? 저번에 냉면집에서 내가 당신 1시간 넘게 기다렸을 때 말이야. 난 그때 사장 눈치를 보며 1시간이 넘도록 당신을 기다렸는데 당신이란 사람은 내가 냉면 먹는 그 20분을 못 참고 가버렸잖아. 그 짧은 시간조차 날 기다리기 싫어서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사람인데 저렇게 날 배려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함께 늙어갈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 저번 한 번뿐이라고. 아니, 당신은 나랑 결혼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랑 같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말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단 하루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당신이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난 이혼할 거야. 당신 같은 인간이랑은 단 1초도 부부로 있고 싶지가 않거든. 이혼 안 해주면 동생 통해서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더 이상은 나도 그 어떤 거 하나도 참지 않을 거야. 나한테 단 하나도 바라지 마. 그 어떤 것도. 당신도 그렇고 당신 엄마도 그렇고 나한테는 지옥 그 자체니까. 야, 이 사람아, 당신이 그렇게 이혼해 버리자고 하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할 건데?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책임감이 없어? 이혼하면 우리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하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인데 당연히 내가 키워야지. 어떻게 당신 애야? 내 애지. 당신이 키우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아들 내가 키워. 언제부터 당신이 애 걱정을 했다고 그래? 당신이 키우겠다고? 정말 웃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진솔이가 당신이랑 당신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 헛소리 하지 마. 내 아들 내가 키워. 진솔아, 엄마가 진솔이랑 같이 살기 싫다고 하는데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까? 나 엄마랑 살 거야.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살기 싫어. 뭐? 너까지 왜 그래, 진솔아? 아빠가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착하지, 우리 아들. 아빠랑 할머니랑 같이 살자. 응? 아빠랑 할머니 싫어. 아빠랑 할머니는 맨날 엄마 괴롭히고 못살게 굴잖아. 나도 다 알아. 나 바보 아니야. 할머니랑 아빠랑 절대 같이 안 살 거야. 엄마 나랑 같이 살기 싫어? 아니, 엄마는 우리 진솔이랑 평생 같이 살 건데 엄마랑 같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까? 좋아, 엄마. 나 아빠랑 할머니 안 만나고 싶어. 애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 그리고 양육권 분쟁할 때 아이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알고 있지? 당신은 당신 같은 아빠랑 같이 살고 싶겠어?
자기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어떤 인간들인지 말이야. 남편과 시어머니의 황당한 표정을 뒤로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을 나섰고 그대로 친정집으로 와 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실감도 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동안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텼지만 동생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6개월이 지난 후 위자료와 아이 양육권까지 가져오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제가 느꼈던 감정은 살아있다는 감정이었어요. 정말 이제야 사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친정 식구들의 도움으로 향초를 만드는 작은 공방을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하고 싶었던 꿈이었거든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품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와 이혼 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고 그동안 액바지를 하던 제가 빠지자 매일같이 서로 동네가 떠나가라 싸우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너 지금 이걸 생활비라고 준 거냐? 아, 그 정도면 됐지. 뭘 얼마나 더 달라는 건데. 내가 매일 이혼당한 아들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이러느라 친구들 만날 시간도 없는데 넌 양심도 없어? 엄마가 만날 친구가 있기는 해. 엄마한테 잘하던 그 친구분도 결국 엄마 뻔뻔한 성질에 진절머리 나서 연락 안 온다면서. 그 아줌마 말고 엄마 만나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내가 살다 노인정 출입금지 당한 사람은 엄마가 처음이야. 평소에 얼마나 성질을 못되게 부렸으면 사람들이 전부 엄마를 싫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혼 당한 거야. 친구들도 못 버티고 손절해버리는데 며느리라고 버티겠어. 그 사람이 10년 넘는 세월 버틴 것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거야. 아들인 나도 매일매일 엄마랑 사는 게 이렇게 지긋지긋한데 그 사람은 어떻겠냐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 와이프 하나 간수 못해서 이사다를 만들어 놓고 남 탓하는 것 좀 봐. 저러니까 와이프가 애 데리고 집을 나가버리지. 매번 남 탓하는 게 지 애비랑 똑같네. 똑같아. 아빠가 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집구석에 안 들어오려고 했는지 확실히 알겠네. 나였어도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하루도 같이 못 살았을 것 같아. 아빠가 이혼 안 하고 산 게 정말 용할 정도라니까. 그리고 생활비를 더 달라고? 양심이 있어? 매번 풀떼기 반찬 차려주면서 무슨 생활비를 더 달라는 거야? 그럼 짐 싸고 나가면 되잖아. 왜 계속 이 집에 기어들어오는 건데? 나도 지긋지긋하니까 따로 살자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래? 여기가 엄마 집이야? 아빠 집이잖아. 그러니까 이 집 팔아서 돈 반반 가르자니까? 그거 싫다고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엄마가 나 몰래 이 집 가지고 무슨 짓 할 줄 알고 따로 살자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어디 아프지도 않아? 그 나이 먹었으면 알아서 자식 잘 살라고 빠져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라고? 너 지금 빠져달라는 게 무슨 소리야? 엄마 보고 지금 죽어달라는 말 하는 거야? 그건 엄마가 알아서 생각할 일이고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도움되는 일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죽기 전에 이 집 내 명의인 거는 알지? 뭐? 나보고 너 위해서 죽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이제 내 자식도 아니니까 이 집 팔아서 나 실버타운이나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인지 아닌지를 보면 알 거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이구 내 팔자야? 엄마랑 이러고 살고 있는 내 팔자가 더 꼬인 거 모르겠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